예, 이제 제 4편 하겠습니다. 4편은 주택법 하겠습니다. 이것은 7문제가 나오죠. 좀 쉬우니까 좀 외울 것 좀 외우시면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제 1장 보겠습니다. 총칙을 보겠습니다. 실판 보시죠. 하겠습니다. 주택법은요, 용어 정의가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법의 구성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택 단지를 위해서 나옵니다. 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법의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에서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인데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주택 단지의 건설편인데 건설할 수 있는 주체, 또 건설하는 어떤 절차, 또 건설할 때에 보시면 촉진 대책, 또 건설하는 자금 등이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서 한 보시면 3개에서 4개 이렇게 나옵니다. 한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 단지의 공급 분양 편에서 한 2개 나온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총칙입니다. 총칙 볼게요.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일단은 요 주택법에 주택하면 30호 이상의 단지 말합니다. 단지 30호 이상의 단지가 나올 때를 이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30호 안 되는 빌라는 말이 안 하고요. 30호 이상 단지급 될 때만 여기서 얘기합니다. 요 단지가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고 공동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요, 주택 건물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했다. 또 요것은요, 공동 소유가 아니고 구분해서 나누어서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그래서 구분 소유, 단독 소유의 차이점, 소유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 단독 분야 다시 좁은 의미의 협의에 단독 주택이 있고, 또 다시 보시면 다중 주택이 있습니다. 자, 또 다가구 주택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다시 공동은 다시 보시면 이것이 아파트라고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독은 단독 소유한 것인데 그 단독이 뭐냐 하면 순수하게 나의 식구들만 위해서 사는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게 흔히 보는 단독을 말합니다. 다중과 다군요, 나가 혼자 소유했지만 이것은 말입니다. 임대합니다. 임대 친다. 임대용 집을 말합니다. 임대할 때 독립주거입니다. 독립주거 하면 주방입니다. 주방. 부엌을요, 다중은 넣지 않고 임대한다. 주방을 넣고 임대한다. 주방입니다. 부엌입니다. 부엌 기능은 넣지 않고 임대한다. 넣고 임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구 임대할 때 보시면 최대로 19가구까지밖에 임대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모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건물 청수입니다. 청수가요, 내가 소유해서 임대하지만 3개층까지만 둘 다 주택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3개층까지. 그러면서 요 3개층까지 바닥 면적 합한 것이 다중은요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입니다. 다고는요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아파트는요 구분해서 소유한 공동인데 주택이 건물 내부에서 5개 층 이상으로 쓰면 다 아파트답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요 두 개는요 필연적으로 4개 층까지만 주택으로 구분해서 설 수가 있는데 빌라인데 차이점이 연립은요 이 4개 층까지만 합한 면적이 200평 660제곱미터 이것을 초과하는 큰 평수의 빌라는 연립, 이하인 작은 평수는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금입니다. 자금 이 구조인데 이거 말고요 자금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금입니다. 보시면 국민주택이 있고 또 이것이 아닌 것이 일체다 보시면 민영주택이라 부릅니다. 민영주택. 요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딱 붙을 때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란 요 공적인 자금을 빌려오거나 또는요 국가나 지방의 재정으로 건설을 했는데 사업자가 누구든 묻지 않고 그 주거 전용 공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전부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란 공적인 자금 또는요 국가의 돈, 재정 투입되어서 건설했는데 전용 공간 면적, 공용 부분 빼고 85 이하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거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것이 85 이하이면 전부 다 이것도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혜택이 주어진 바로 그 집을 말하고요. 85 이하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 시골 농촌 갑니다. 농촌 수도권도 아니면서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저기 시골 농촌 업 단위, 면 단위에서는요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85 이하 그것이 뭐냐 부를 때 어린이들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려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민영주택이 된다. 만약에요 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서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110이다 할 때는요, 이것도 민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민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보시면 자, 이건 또 지울게요. 이제 이건 또 아시고 딱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그런데 세대를 나누어 쓴다. 세대를 구분해서 나누어 쓴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건요, 한 개의 세대 이렇게 공급 분양을 딱 했는데요. 좀 평수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별도로 현관을 2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기 독립주거할 수 있게끔요 주방 기능, 부엌 기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욕실과 화장실을 딱 넣으면서 가운데 경계벽을 딱 쳐서 따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구분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쪽을 임대 등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요 따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절대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소유 등기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랍니다. 그러면서 요 경계벽을요 나중에 합할 수 있게끔요 경량 구조로 설치하거나 또는요 연결문을 설치하게 한다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택의 단지 전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단지 전체 세대 수에서는 최대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도 최대 3분의 1까지만 제한하겠다는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편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밑입니다. 이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더랍니다. 도시형 대생활주택.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시 지역에서 보시면 한 명, 2명 사는 그런 가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라고 부르죠. 많다. 너무 큰 평수가 필요 없어. 이때 도시 형태의 어떤 1, 2인 가구 이렇게 사는 이 소규모 가구를 위해서 보시면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 한 명, 2명 살 때는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를 넘지 않게 하면서 또 너무 큰 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0세대 미만이 되게 건설해야 된다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혜택이 뭐냐 하면 원래 주택은요 한방구조 원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칙. 그렇지만요 한방구조인 원룸형 생활주택 이것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85 이하인데 원룸으로 뺄 때는요 너무 또 85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제곱미터 이하 규모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런데 이 경우입니다. 보시면 요 경우에 보시면 30제곱미터 이상 50 이하가 될 때는 공간을 2개 공간 내부에서 구분하게 해준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 이것도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원칙은 다 이것도 단지 형태의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는요 평수가 제한이 없어요. 단지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와 평수의 제한은 받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원래는 4개층 이하,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이 경우에 층수를 하나 더 주어서 5개층까지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요, 기타 건물들과 같이 복합으로 한 건물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도시 형태 안에서도 원룸과 단지 형태, 다세대를 집은 한 건물에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룸 형태일 때만 예외를 두어서 복합 건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안에서 이것을 복합주택으로 딱 건축을 딱 하면서 밑에는 상가를 집어넣어요. 위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합니다. 원룸이 있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해요. 그런데 요 건물 속에 투룸도 있다. 이렇게 분양합니다. 그러면 요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맞습니다. 요 투룸은 뭐냐? 요 투룸은요 그냥 일반 아파트가 돼 있다. 그래서 원투룸 함께 하면 다 투룸은 그냥 일반 아파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옛날 낡은 저택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 나이가 드셔 수익이 비싸니까 요거 철거합니다. 철거 딱 해서 규모 작은 자기 땅에서 자 필로티를 딱 놓으면서 원룸처럼 딱 지어서 분양 처분을 딱 합니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자기 살 집 큰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큰 평수에서 85 초과하는 평수 1개 하고 기타 원룸의 생활주택 지어서 분양한다. 이거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합으로 짓게 해주는 예외가 원룸일 때는 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들이 도시형 생활 때 중요합니다. 항상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용어적인 쭉 나오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자, 제 4번에 공공택지 등 보이죠. 보십니다.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요. 요 단지가 딱 보면 한 번에 동시에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미분양될 우리가 많다. 할 때는요. 한 번에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쪽을 먼저 공사해보고 분양해보고 잘 되면 또 뒤에 공사해서 나중에 같이 한 개 단지로 이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사업으로 딱 조성했지만 공사의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란 말 속에는요. 요쪽만 먼저 분양을 해본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공사했으니까 또 나중에는요. 먼저 입주합니다. 먼저 입주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다 배우십니다. 입주할 때 받는 요 사용 검사도 요쪽 먼저 입주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요 공구입니다. 1, 공구, 2, 공구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개발 건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공구는요, 최소한 대신요, 요 한 공구에서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를 구분할 때는요, 합치면 최소한 600세대는 이상이 되어야 300 나눠서 공구별 분할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사이에 경계 6m 폭 이상으로 경계는 설정할 수 있어야 공구별 분할 가능하다. 이것도 절개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라는 말 뭐죠? 공공택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공택지. 요 공공택지는 말입니다.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지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단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택지를 만드는 요 공공사업이 참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요일표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자, 바꾸는 사업들, 교환하는 사업들, 바꾸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땅 바꾼다 뭡니까? 환지입니다. 환지. 또 건물 바꾼다 하니까 정비입니다. 정비 사업들. 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등과 정비 사업 등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바꾸는 사업은 남을 위한 택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리모델링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볼게요.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주택 단지 건물의 노후화학제, 또 기능 향상 이것을 위해서 부분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일부 면적을 정축을 하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정축할 때는요 무한정 크게 정축을 못합니다. 정축할 때 규모 시험 봤습니다. 종전의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 보시면 3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종전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은 40%까지 정축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수 커지죠. 평수 커지면 좋을 게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려.
그러니까요, 요 정축할 수 있는 면적을 포기하고 요 규모 범위 안에서 기존 단지에서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를 늘린다. 증가시켜서 이것을 외부에 부장 처리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집을 고친다 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증가할 때도 제한 받습니다. 종전주택 단지 세대수에 최대로 15% 이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축할 때 보시면 주택 건물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의 별동을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신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존 건물을 옆으로 수평으로 넓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어. 그러니까요, 요 기존 건물을 보시면 없던 필로티를 딱 만들면서 필로티층에 살던 분들이 살 집에서 한 층을 올립니다. 또 두 층을 돌려서 외부에 일반 분양 처리를 딱 이렇게 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보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 수직입니다. 수직 정축한다. 수직 정축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요 건물이 원래부터 15층짜리 이상 건물은요, 위에 요 부분이 3개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개층입니다. 그런데 종전 건물이 14층 이하짜리 주택 건물은 2개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건축 당시에 구조도란 것이 있을 때 수직 정축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용어 중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제 2장 가볼게요. 주택의 건설 절차가 나옵니다. 자, 봅니다. 두 번째는 건설 요 파트가 나옵니다. 먼저 주체, 절차, 촉진, 대책, 자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주택 단지란 말 나오죠. 단지라면 당연히 30호입니다. 단지 하면 30호 이상 짓는 단지를 말합니다. 이 단지는 마음대로 건설을 못해요. 그래서 이 건설 주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택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주택 건설한다. 사업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사업 주체입니다. 이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에 관해서 성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의 명칭이 사용검사입니다. 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해당 그 단지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해서 새 아파트 입주 건설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업자 보시면 법에서 허용해준 자만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공공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시주택공사들, 또 보시면 지방공사들입니다. 그래서 LH, SH 아파트가 나오겠죠. 또 보시면 공익법인들도 주택사업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이쪽은요, 등록을 할 필요 없어. 등록을 안 해도 사업을 하게 해준다 해서 빗등록사업자입니다. 빗등록사업자에 부릅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사업 할 때는 항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복잡하지만 상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한 번에 지을 때 30호 이상입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는요, 연간 2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은 다 등록한다.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연중 30호 이상 할 때 등록하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 조건이 있어요. 조건인데 무슨 자본금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3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액이 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 인력이 건축이나 또 보시면 토목 관련 한 명씩 필요하다. 또 사무실은 적정한 면적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있어요. 공동사업자. 같이 한다. 공동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 또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다.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으면 또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자, 회사에서 집을 지어준다 라는 말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돈이 많이 있어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망하니까 이들 단독하지 말고 당신들 위험수 뜨지 말고 그냥 등록되어져 있는 기성사업자를 불러와서 같이 하면 당신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공동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진 분들 분양이 어렵다. 그냥 사업을 하지 마라. 그냥 등록사업자 같이 공동하면 이쪽에서 다 공사해주고 분양해준다. 그러면 안전하다 해서 공동사업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어요. 단체니까 등록해서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주하면 해산할 조합이 등록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경우도 등록되어진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폭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조합은 공익상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요 지방공사 또 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고용자 회사는요 단독으로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삼성전자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고용자는 단독이 안 되니까 등록사업자 삼성건설, 현대 또 아이파크 불러와서 등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또요 조합도 공동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번에 주택조합 나왔죠.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항상 조합이 나오면 미리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할 수 있다. 조합은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조합은 좀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주택조합은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보십니다. 자, 모든 조합이 그러하듯이 이 조합도 역시 설립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가는요, 해당 시군구청한테 인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조합은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직장주택조합도 있고요. 세 번째 리모델링하는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도 있습니다. 저게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은요, 집이 있는 분들 개량 보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집을 만들 것이니까 집을 지을 당 대지입니다. 대지가 80% 이상 확보가 딱 돼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지 80%입니다. 80%. 자, 뿐 아니고요. 보시면 건설 예정 세수입니다. 예정 세대수 중에서 50% 반 이상은 조합원으로 채워야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요 조합원이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이 되어야 인가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요 양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누구냐 합니다. 보십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같은 지역, 요 지역하면 같은 권역의 도입니다. 또 경기도, 강원도입니다. 그럼 시군을 시계를 구분합니다. 경기도이면 서울시 다 포함됩니다. 서울시 안에 포함돼서 경기도 9개 도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도 남북도 또 있습니다. 9개입니다. 9개인데요. 요 9개 있으면 시를 구분 안 합니다. 여기에서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85 이하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한 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지금입니다. 직장은 보시면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특별시, 같은 광역시, 같은 각종 어떤 시와 군 단위 토지에서 보시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또 이 경우에 보시면 무주택자가 참여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도 85 이하 한 채까지는 참여를 허용한다. 이게 또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 직장조합들도 보시면 다 인가받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보시면 인가받지 않고 설립 신고하는 신고 대상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또 건설되어질 국민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공급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요, 신고한다는 겁니다. 대신요, 요 신고 대상 직장 조합에는 주택이 없는 분들만 여기에 참여하지, 이렇게 집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또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로 설립한 직장 조합은 나중에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하고, 그에는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요 조합은요, 대소선 또는 정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대소선하는 어떤 그런 식의 목적이 필요할 때는 사용검사 입주한 지 10년 경과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런데 정축을 위한 어떤 목적일 때에는 보시면 15년 경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고요. 자, 할 때 주민들 동의관인데 이 동의관이가 100%가 다 하자 찬성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요,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찬성하면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부 자료도 반대자가 나올 때 보시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반대 나올 때. 해서 이 조합 설립할 때는 말입니다. 반대의 비율 동의를 딱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이 단지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요, 단지 몇 개 동만 띄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동만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이때입니다. 전체는 항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각 동의 동의를 묻습니다. 이때 전체의 동의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그들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열권. 그다음에 각 동은요, 각기 과반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동원할 때 그 동은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에 보시면 전체는 3분의 2, 각 동은 과반수, 또 일부 동은 그 동의 3분의 2, 요 동의 비율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편 있게 정리하시고 제가 보지 않은 것들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질평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다 보셨고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되는 요 과정을 또 보겠습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단지 규모가 몇 개 붙었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고, 다섯 번째입니다. 승인해주면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딱 나와야 됩니다. 주택 단지 건설 사업은요, 성격이 뭐냐, 재량행위다랍니다. 이 말은요, 승인 신청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한다가 아니고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실을 통보한다랍니다. 그래서 반려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대상입니다. 대상. 이렇게 반려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한 번에 지을 때 30세대 등 이상을 지을 때, 그래서 한 번에 지을 때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이상을 한 번에 지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걸 좀 완화해 주어서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합니다.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등이 크게 나와 있죠. 자, 해서 단독 주택이 나올 때와 공동을 또 구분을 딱 합니다. 구분해가지고요. 단독이 나올 때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단독이 나올 때는요, 일단 한옥 단지가 나올 때는 다 50세대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한옥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을 분양해도 개별 필지를 분피를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분양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딱 집을 지어줍니다. 원칙인데요. 그런데 한 필지에서 지분 주는 식으로 해서 단독을 지어서 분양 처리하되 한 필지에서 일종의 단지를 이렇게 분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필지를 분피를 하면 30%입니다. 한 필지로 필지 구분 안 해요. 필지,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분양할 때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옥이 나오거나 또는요, 개별 필지를 쪼개면 30%, 한 필지에서 건물 분양하면 50% 이상, 이렇게 막 필지 구분하지 않으면 50% 이상이 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들 보시면 다시 이것이
우리 배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배워서 정비법에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산동네죠. 주거 환경 개선. 요 개선 사업하는 산동네 지역하고 철거하지 않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하는 요 두 장소에서는요. 보시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 가운데에서 단지 형태의 다세대,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이 나올 때 보시면 도시 형태니까 85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되면서 단지 진입도로의 넓이가 6m 폭 이상이 되어지면 일단은 50% 이상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입니다.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죠. 요 규모 이상 되는 규모 큰 사업장과 요 규모 미만의 중소형 사업장을 또 구분을 딱 합니다. 요 규모 이상 큰 사업장일 때는요. 보시면 이 경우는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가 승인한다가 원칙입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수원시 등의 대도시도 직접 승인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합니다. 그런데 10만 면 중소형 규모 작은 단지 일대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요. 경기도 등 도에서만 보시면 큰 단지 도지사, 또요 중소형 단지 시장 군수 이렇게 구분한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또요 큰 도시는 다 직접 모든 단지 다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합니다. 통제. 그래서 한쪽에 많이 몰린다 하면 거부, 저쪽 간다 하면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은 많이 몰리죠. 거부할 수 있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 해서 보시면 국가기관들 시행할 때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토지공사 나올 때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아주 거대한 개발사업 등 할 때 승인을 합니다. 자, 또 보시면 긴급할 때 한다라는 말 나오거나 또 낙후된 지역에 균형 발전 사업일 때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장관 승인 받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자 다 장관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행 사업들 주공 아파트 330만 신도시 사업할 때 또 긴급할 때 균형 발전, 국지 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일 때 다 장관이 직접 승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한 장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타는 다 넘어가시고요. 뭐 착수 기한 등은 보이죠? 이거 효과입니다. 효과가 된다. 보시면 이게입니다. 승인 딱 내어주면요. 5년 안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착수는 이제 5년 내에 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착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요 했던 승인 이것을요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보시고요. 근데 요 사업장이 아주 큰 사업장이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일 때는요. 해당 그 공구에서 최초 1공구 사업장일 때는 보시면 최초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최초는요. 역시 똑같이 5년 내에 착수합니다. 이 경우도 착수를 못하면 역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2, 3, 4, 그 다음번 공구는요. 이것이 승인 최초 공구 착공 신고 일부터 2년 내에 전부 다 착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착수 안 해도 승인 취소할 수다. 승인 취소할 수가 없다랍니다. 왜요? 2, 3, 4는요. 분양 안 되죠. 분양 안 되면 계속 방체도 승인 취소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일 때만 착수해 보지 최초 이후에는요. 2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하지만 안 해도 취소하지 못하니까 실제 안 합니다. 실제 안 해요. 경기 좋아지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한다랍니다. 효과입니다. 변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큰 3번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인의 요건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주택 단지 건설할 때는요. 집을 지을 땅 대지입니다. 이 대지죠. 대지. 이것을
100%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100%다 소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을 확보해도 공사 승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공공사업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자는요, 그런 거 묻지 않고 승인 내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것이 원칙인데, 사용권만 확보해도 된다. 두 번째, 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소유권, 사용권 묻지 않고 승인 내어주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특혜 주는 사업장, 특혜 주는 사업장에 보시면 그 관로 2번의 예외에 소유권 확보 예외에서 1번에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상인데요. 보겠습니다. 특혜 주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곳이냐 보니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곳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계획구역 안에서 사업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요 구역 내에서 할 때는요. 대지에 대해서 100% 필요 없습니다. 대지의 80%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요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면 승인 내어주겠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권리의 발생은 언제 되느냐고 딱 보니까요, 일단은 요 장소에서 기본 80%입니다. 더 나아가서 95%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모든 반대하는 분한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95%가 안 될 때 80은 넘고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요 장소를 발표하면 발표 고시합니다. 하는데 요 고시하기 전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그 장소에서 계속 토지를 소유해왔던 자한테는 청구를 못해요. 10년 이상 사는 분한테 청구 못한다. 근데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95가 되어지면 다 나가세요 할 수 있다. 근데 80이 넘고 이것이 안 될 때는요, 10년 동안 사신 분은 아닌 분한테만 나가셔야 할 수 있다. 10년 동안 사신 분은 나가세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못한다. 여기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자주 나옵니다. 항상요, 매수입니다. 매수중은 이말 딱 나면 먼저입니다. 시가로 청구할 것이고 3개월 이상 매수 협상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협상이 안 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감정평가금으로 공탁 걸고 바로 강제 사업의 시행 단계로 가게 해줍니다. 이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청구하고 3개월 이상 매수 협상을 먼저 해야 된다. 협상에 결렬되었을 때는 공탁 걸고 사업 시행을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협상팀에 나와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소유자 불명.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요, 전국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분 이상 광고를 낸 날부터 전국 2 이상의 일간신문과 2분 이상 광고 공고를 치면 30일이 딱 경과가 딱 되어지면 바로 공탁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네요. 아주 어렵지만 좀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보시면 제 3절 갑니다. 3절. 자, 3절 편 보시면 사용 검사 나왔습니다. 이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끝났죠. 그럼 사용 검사 받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사에서 끝이 나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용 검사 받습니다. 예,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검사 보시면 공사 끝이 나면 사업 주체는요, 공사 완료 보고서와 감리보고 첨부해서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 요 사용 검사에 신청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에서 공사 승인 내어준 사업 현장이면 전부 다 지방의 제일 밑에 있는 시군구청한테 신청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한 사업장은 전부 다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까지 신청을 직접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는 시군구청한테 신청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허가 내어준 사업장은 국장한테 검사받는다 합니다. 신청하면요, 15일 안에 검사 여부를 결정 통보를 딱 해준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할 사용검사가 본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이겁니다. 그럼 사용검사 받는 단위,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이 또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모든 공정이 끝이 나야 받는다. 이게 원칙의 사업계획상입니다. 이 말은요, 주택, 부대시설 등 완성이 되어야 검사해준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 아까 배웠지만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 현장은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할 수 있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물 주택 단지 내에서 주택 건물은요 동별해서 101동 102동 전체가 다 완성이 딱 되어지면 먼저 입주하고 등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 이 경우도 전체는 다 등기는 못 쳐도 일부만 쓰겠다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주택 건물 가운데에서도 공동주택 건물은요 한 동 자체에 외형상 완성이 되었고 가스 등이 다 통한다 해도 인테리어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요 먼저 백지를 다 바른 세대별로 먼저 입주 허가를 내어준다 합니다. 빨리빨리 이사 와야 됩니다. 저쪽 집 빼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니까 공동주택은 다 세대 내부에 인테리어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되어진지만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허가 내어준다 해서 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 이것은 세대별 가능하다. 이 문장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3줄편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고 나머지는 다 또 통과하겠습니다. 무시하시고요. 이제 주택 공급 분양 공급 분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